축제는 지금 열리고 있지만요. 국내 상황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96명으로 집계되면서 아이고. 엿새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하. 하루 사이에 무려 531명이 는 수치고요.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생한 이래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이 확진자 수치를 또 기록한 것인데요. 네. 이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212명, 이 비수도권이 611명인데 네. 비수도권이 600명을 넘은 게 또 이 4차 대유행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이렇게 1,896명, 1,9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네. 아 정말 이러다가 2,000명 했던 그 2,000명 확진자가 되는 그 가능성 배제할 수만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은경 청장이 2,000명 가능성 언급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일부러라도 에이 설마 2,000명 나오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2,000명 코앞까지 왔어요. 총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이은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흘 남은 기간 안에 안정세를 달성하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아마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지금 상태로 가면 8월 말경에는 약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갈 거다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산세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까지 3단계를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손정혜 변호사님, 동해안 해수욕장이 지금 난리라면서요. 일단 날씨가 너무 덥고 휴가철이긴 합니다만 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양양은 지금 4단계로 격상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단계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속초나 고성으로 이제 4단계를 피해서 피서객이 몰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25일 날 해수욕장 상황을 살펴보시면 양양과 또 속초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양양은 4단계지만 속초를 가면 그게 3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선 효과로 조금 4단계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북적북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당초에 4단계에서 27일부터 3단계로 지금 하향했는데 그래요? 지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거리두기 단계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조심조심 휴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해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물론 한철 장사, 해수욕장의 인근 상인분들은요. 한철 장사 이것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아예 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걱정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만 걱정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도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 타는 기분이라도 내자 이래서 제주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제주는 지금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10시가 되면 음식점이나 술집 등일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해변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주 2호 태우 해변의 지난 일요일 새벽 5시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해변가를 따라서 돗자리와 술병, 먹고 난 컵라면 용기 등 쓰레기가 즐비한 모습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술판을 벌인 이후에 무단 투기를 하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2호 태우 해변은 아마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제주 가신 분들 꼭 한번 들르시는 곳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저게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기 다 뭡니까? 양심까지 다 버려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로 소문난 제주 2호 태우 해변.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제주 도심과 가깝고 주변에 숙소가 많아서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소죠. 그런데 최근에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밤에 해변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아이고. 쓰레기 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는 관광객이 버리는데 치우는 건 동네 주민의 몫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 게시자 아침까지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고 폭로하면서 먹었으면 제발 치우고 가세요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저거를 진짜 주민분들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권상희 평론가님. 아, 말도 안 되죠. 이 피서객들이 버린 무질서가 주민들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던 건데요. 제주시는 해변이 방역 사각지대가 된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죠. 이호태우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발요. 제주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제주 도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제주까지 가는 건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발 먹었으면 제발 깨끗하게 주변 치우고 가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커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우 진짜 나라도 빨리 백신 좀 맞아야겠다. 백신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에도 이런 걱정이 있으면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에다가 기재를 해놨어요. 뭐 사례는 한 5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홍종선 기자님? 이 젊은 층 분들이 아직 이 접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이 뭐 도입 물량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도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딱 언제 맞는다 이게 발표된 바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자녀 백신 있죠. 근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사례금 얘기가 나왔는데 한 7만 원에서 8만 원, 많게는 15만 원을 내면 대신 예약을 해주고 심지어 이 대리 예약을 빨리 해서 내가 이 백신 접종을 빨리 맞게 해주면 웃돈까지 얹어준다 이런 글들이 오르고 있고요. 또 이거를 구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백신 예약을 대신 해드릴 테니 성공 수당을 주십시오. 이런 글들도 마치 이게 무슨 자유시장도 아니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씁쓸합니다. 근데 백신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꼼수까지도 등장하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백신 열심히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친척분 중에 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통해서 백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론 지금 인터뷰해 주신 분은 조금 멋쩍어 하시고 쑥스러워 하시지만 솔직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 덕분에 백신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일명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백신 초기부터 불거졌던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백신을 맞고 SNS에 자랑하는 거죠. 지인이 있어서 나는 백신 접종 빨리 할 수 있었다. 이런 자랑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광클릭한 분들 계시잖아요. 네. 광클릭해서도 백신 접종을 못한 분들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나 저제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면서 자녀 백신 신청 누르고 안 되네, 신청 누르고 안 되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허탈하고 분노 느낄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백신 접종은 폐기 대상인 백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 백신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사 지인들 찬스 써서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저희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에 분노가 커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좀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최근 일주일간 분석을 해보면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한 확진자 중 6명 가까이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이 48.0%로
14.1% 정도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급속도로 넓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그래요, 같은데. 보세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14.1% 증가했네요.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33.9였는데 7월 18일부터 24일까지가 48%. 아,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전파력이 1.6배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입원할 때 입원 위험률도 2.2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파 속도도 너무 빠르고 위험성이 많아서 한국에 유입된 지 석 달 정도라고 보는데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방역 당국이 진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초반부에는요. 이게 우세종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방역 당국이.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파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하. 여러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 음식점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어떤 건데요? 확진자와 서로 등을 진 상태로 1m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 또 20분 정도 단 20분간 식사를 했을 뿐인데도 등진 상태로? 네, 그런데 감염된 사례가 나왔고요. 또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전파 순서는 A 강사로부터 B 학생, 그리고 이 B 학생과 같은 종교 시설을 이용했던 CC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이 강사와 학생이 수업할 때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B 학생이 감염이 됐는데 감염이 된 지 이틀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 강한 전파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하하. 점입니다. 네.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에어컨을 틀고 또 만약에 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델타 변이가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백신을 맞아도 걱정을 덜어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권상희 평론가님. 바로 돌파 감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고 항체 형성이 된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19에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를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 554만 3,933명 중에 돌파 감염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779명입니다.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14.1명꼴로 지금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백신 접종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일단 방역 당국이 모든 백신에서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현재 국내 사용 백신의 돌파 감염 발생률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 접종의 이득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4차 대유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확산세 억제를 위해서 백신 접종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 역시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이요. 마스크를 이제 죄다 벗어던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일상생활로 파고들겠다. 그래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많은 나라 걱정해서 확진자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영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영국에서 네. 최근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허.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6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4,950명, 지난 20일 46,558명 이후 엿새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허. 특히나 영국이 지난 19일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전면 폐지한 이후에도 이 가속도의 기세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은 88%, 항체 형성률은 92%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영국이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주얼 박사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물러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어허. 피터 오픈쇼 교수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있다. 항체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일단 자신의 조치가 뭔가 적절했다라고 일단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ve noticed that obviously that we're 6 days into some better figures, but it i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don't allow ourselves to run away with premature conclusions about this. People have got to remain very cautious, and that remains the approach of the government. 집단 면역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 집단 면역이 생긴 거라면 이게 다른 나라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거 아니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례 감소가 좀 일시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그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네네. 건데 지금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수는 아닌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영국이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종료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학교들이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접촉이 좀 줄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개학을 하면 다시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판단하지 않고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며칠 더 그리고 조금 더 확진자 추이를 보고 나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중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런가 하면 바다가는 미국은 지금 방역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 그러니까 접종 다 했는데도 재감염된 거죠. 이런 환자 수도 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어떤 지역은 접종률 자체가 백신 접종률 자체가 낮아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이 코로나 감염률 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바꿨다고 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이것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 주와 지방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이 영국과 미국은 정말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뭔가 신중하게 일단 우리만의 대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